자, 1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심률의 변화, 자전축 경사의 변화, 자전축 방향의 변화,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요인에 따라서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심률하고 경사각만 나왔네.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납작각이 되는 거니까 연교차가 클 것이고, 이심률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납작하다는 거기 때문에 근일점은 더 가까이, 원일점은 더 멀리. 요것만 생각해 주면 될 거거든요. 경사 방향의 변화가 좀 더 어려운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죠. 그것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동짓날 태양 고도는 최대 고도는 A 시기하고 이제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B 시기. A 시기와 B 시기를 비교했는데 A가 지금 경사각이 더 크다는 건 더 많이 누웠다는 뜻이고 그 말은 남중 고도가 더 적다는 뜻이거든요. 최고 고도가 남중 고도인데 그러면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낮다고 그래야죠. 경사각의 변화. 만약 경사각이 만약에 30도다. 그럼 남중 고도는 90-30도 이렇게 60까지 올라가는 거고 경사각이 20도면 90-20 해가지고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 고도가 덜 올라가기 때문에 작게 있는 B가 더 큽니다. 이건 이제 지구학2에 있긴 한데 어쨌든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 고도는 더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니은에 원일점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근일점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B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B시기가 현재보다 이심률이 크네. 이심률이 크다는 거는 원일점은 더 머니까 적게 들어올 거고 근일점은 더 많이니까 많이 들어올 거. 이 값은 커지네. B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디귿 30도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자, A시기가 지금 경사각이 크죠? 그럼 연교차가 더 크겠죠? 그쵸? 그래서 현재보다 작다. 틀린 말입니다. 조금 이게 경사 방향이 빠져갖고 좀 덜 하긴 한데, 경사 방향까지 해서 연습을 해줘야,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연습 좀 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자, 시키는 대로 이제 따라주면 되는데 워낙 자주 나오는 그림이죠. 자주 나오는 그림이고 자, 우리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공급돼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별 의미 없고 Y에서 Z로 가는 게 그게 뭡니까? Y에서 Z로 가는 게 그게 압력이 감소되는 그림이죠. 이게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그마,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 자,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A는 지금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그마니까 자, 여기 라를 말하는 거고 맞고 제대로 갖고 B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쵸?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요거네 가네 가. 그쵸? 가. 그 다음에 C는 지금 물이 공급된 거죠. 그쵸?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 그쵸? 온도가 떨어지는 게 어떤 겁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게 여기 나죠, 나. 요런 그림입니다, 문제가. 그쵸? 그럼 한번 가볼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기역 같은 경우에 들어갈 값이 이게 지금 온도가 떨어지는 게 물이 공급된 거죠. 그래서 기억 맞고 물이 공급. B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 B.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또는 안산암. 왜냐? 밑에 게 올라와서 같이 섞이면 안산암이 되는 거고 그냥 자체면 유문암, 화강암질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꼭 외우게 되면 순서는 자, 그러면 이제 C에서 마그마 생성 과정에서 달을 적용시켰다. C는 지금 나죠. 그쵸? 그대로 표현해주면 되고 워낙 자주 나왔고 올해 수능에도 나왔고 6월, 9월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요거는 좀 요번에 쉽게 나왔는데 수능에는 좀 까다롭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반감기란 말이 나왔을 때 모원소가 있고 자원소가 있어요. 지금
x가 원래 원소였고 x 다시가 자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원소가 남은 게 5개밖에 없어. 근데 자원수가 15개 생겼어. 이게 1대 3일 합성이라거든요. 그럼 전체 무원수가 남은 게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반감기를 2번 겪은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물에 포함된 X의 함량은 X 다시 함량은 X 함량의 3배다. 맞죠? 1대 3이니까. 반감기, 지금 전체가 6억 년인데 반감기 2번 겪었으니까 3 곱하기 2개 해서야 6이 되는 거니까 반감기는 3억 년입니다. 그럼 6억 년이 지났는데 삼엽청이 출현한 이유? 자,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서는 외우라 그랬죠. 5.4억 년 고생대 시작, 중생대 2.5억 년, 신생대 6,600년. 고, 중, 신. 고생대 시작이 삼엽청인데 지금 6억 년이면은 삼엽청 시작하기 전이니까 틀렸죠. 그쵸? 자, 그러니까 뭐 답은 뭐 1번이 되겠네. 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14번 갑니다. 14번. 자, 지금 3월 모의고사가 조금 쉽게 나왔다는 거는 재수생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데 3학년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시험 보는 거니까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조금 더 배우면서 심화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가나다는 과거 어느 시기에 현재, 자, 어느 시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내가 공부시킬 때 암흑 에너지가 68.3이라고 배우라고 시켰고 미래는 더 많아지겠죠. 과거는 적었을 거고. 그리고 과거에 가장 많았던 거는 이제 물질 중에 우리가 암흑물질, 보통물질인데 암흑물질이 더 많았죠. 가장 작은 게 보통물질입니다. 그럼 이게 쬐끔쬐끔하게 있는 게 보통물질이 줄어들고 있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보통물질, 이게 보통물질, 이게 보통물질, 조그만 거. 그 다음에 많았다가 줄어드는 이게 암흑물질 같습니다. 암흑물질. 자, 암흑물질. 계속 줄어가고 있는 물질은. 그 다음에 계속 늘어가고 있는 얘가 암흑에너지, 암흑에너지, 암흑에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 A는 지금 뭐니? 암흑물질이잖아. 암흑물질의 증거, 중력 렌즈 현상하고 케플러 3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회전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그걸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 맞고,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거 암흑 에너지가 맞고,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줄어드니까 가가 나보다 더 많겠죠. 그쵸? 됐습니다. 15번 가보자. 15번도 이거 어렵게 내려면 많이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조금 쉬운 파트를 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원시 은하가 주계열성으로 갈 때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원시 은하에서 주계열성으로 갈 때 중력 수축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가 1000만 K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 주계열성으로 가면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중력 수축 에너지랑 그 다음에 기체 팽창 에너지가 정력과 평행을 딱 이루고 있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주계열성이죠. 자, 그럼 가볼게. 주계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질량이 큰 놈은 질량, 광도, 반지름, 표면에도 다 높지만 수명이 짧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빨리 움직인단 말이야, A가. 그쵸? A가 B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 별의 반지름은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중력 수축에서 꾹꾹 작아지니까 B가 더 크죠? B 다시가 더 작으니까. 맞고. 나에서 A-의 표면, A-의 표면은 별 표면에 작용하는 입니다. 나. A-는 정력학 평행이니까 이게 두 개 같아야 되죠. 그쵸? 가는 과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쵸? 자, 요 그림도 이제 잘 나오는 그림인데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이 TS도라고 그러죠. 염분, 온도, 염분, salt, temperature.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밀도선이 나와 있는데 지금 A하고 이제 B를 비교했어요. A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밀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면서 온도도 떨어지고 있는 이런 그림이고 얘는
0에서 10도까지는 온도가 일정하다가 쭉 떨어지고 일정하다가 쭉 떨어지고 얘가 혼합층이 생기겠네. 생길 수 있겠네. 뭐 그런 그림입니다. 혼합층의 두께는 자 A보다는 B에서 더 두꺼우니까 틀리고 70m 여기 보자. 70m. 자 70m의 해수의 밀도는 당연히 여기 밀도가 더 크니까 A가 밀도가 더 크네. A가 B보다 크다. 맞고 수온만을 고려했을 때 표층은 맨 위에죠. 표층의 온도는 지금 B가 온도가 더 높은 상태니까 온도가 더 낮은 B가 우리가 용존산소력이 더 높겠네요. 온도가 낮아야 용존산소력이 많으니까. 자, 용존산소량은 A가 B보다 A가 그러니까 온도가 더 낮으니까 더 많은 거 맞겠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자, 17번 갑시다. 자, 17번에 보면은,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또는 이제 빈의 변의 법칙 설명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최대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최대 파장 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죠? 자, 파장이, 짧다는 건 표면의 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얘가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다는 말은 질량,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가 높다는 건 얘가 질량이 크다는 거죠. 질량이 큰 놈은 대류액, 복사층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고 각광받는 문제입니다. A의 내부 구조는 기역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틀렸고 수명은 질량이 큰 놈이 짧죠. A가 B보다 A가 여기니까 B보다 짧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이 큰 놈이니까 주로 CNO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얘는 PP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 자 A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핵에서 CNO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자 A가 지금 질량이 큰 놈이니까 이게 질량이 많고 이게 값이 작으니까 A가 더 작다. 맞는 말이겠네. 그쵸? 이게 크고 이게 적게 일어나니까. 됐죠? 답은 5번. 되겠습니까? 자, 18번부터 좀 잘 보기 바라는데 뭐 18번, 19번, 20번 킬러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문제는 킬러성은 아닙니다. 자, 복각을 한번 볼 텐데 이렇게 복각이란 말은 엎드릴 복자로 이게 자, 밑으로 기울어지는 이게 이제 북쪽입니까?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뭐 0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딱 수평면으로 돼 있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적도를 말하는 건데 니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적도 200.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복각을 구했더니 얘가 플러스. 자, 플러스로 나온 북쪽이죠. 현재가 여기 나와 있고, 그럼 기역이겠네, 기역. 이게 50이네,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돼 있는, 150. 즉, 1억 5천. 자,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얘들을 지리선 북극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현재의 위치가, 우리가 말하는 고지자기 복각의 위치입니다. 실제로.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북극은 여기 있죠. 고지자기극이 여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 지리산 북극의 위치를 지금 자극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가볼 테니까 잘 봐. 200mA일 때 지계의 위치는 200mA일 때 지계의 위치는 자, 얼마입니까? 니은이죠, 니은. 틀렸고 200에서 현재까지 자, 200에서 현재까지 처음에 이렇게 쭉 같이 지게 그래서 한번 턴해서 올라갔지? 턴 한번 했다. 올라갔어. 또 50에서 턴 한번 했다. 2번 턴을 했네. 물론 중간에 턴을 했을 수도 있는데 최소 2번은 했다 이 말이야. 자, 디귿이 애들한테 어려웠을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통은 고지자극이 나와 있으면 지리산 북극으로 보내는데 얘는 반대로 이제 고지자기 극을 찾으라 문제입니다. 똑같이 얘도 지금 150을 여기로 보내. 여기로 보내면은, 자, 얘와 현재하고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차이 나니까
현재는 더 가서 하나, 둘, 세 칸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죠. 60 정도의 우리가 고지자기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50은 얘를 북극으로 보내면 현재는 좀 덜 내려갔네. 자, 카메라 덜 돌아서 요까지 정도 있겠네. 그러면 이게 50. 여기가 60, 150. 자, 이렇게 있네. 그래,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죠? 150 고자기 극은 현재 50에서 구한 것보다 적게 돼 있다. 적게 돼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문제가 있잖아. 그 고지자기 극이 나와서 지게 위치를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반대로 거꾸로 찾는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 괜찮습니다. 배우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고. 자, 또 엘리는 아니나. 이건 좀 쉽게 나왔는데 엘리는 아니나에 보면 뭐 항상 이게 나오는 형태거든요. 이 문제에서 등수원선의 깊이의 편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수원선의 깊이의 편차 여기서 나오는 수온약층의 깊이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게 평상시 그 다음에 그 라니나 때는 밑에서 연원동성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되고 엘리노 때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깊이가 등수원선의 깊이의 편차 또는 수온약층의 깊이의 편차. 이렇게 깊이가 얕아지는 거는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라니나야. 그럼 이 플러스가 나올 때 이때가 엘니뇨야. 즉 이게 A고 이게 B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가보자. 뭐 좀 여러 번 풀어봤던 사람은 이 문제가 좀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해본 사람은 엘니뇨 아니냐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A는 라니나 틀렸습니다. 엘니뇨라 했으니까.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여기 지금 등수원선의 깊이의 편차하고 똑같습니다. A가 B보다 얕다. 맞죠? 그 다음에 그 디귿 같은 거 따질 때는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지금 A가 라니나니까 서태평양에 라니나를 기준으로 할게. 항상 라니나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라니나는 서태평양의 기압은 더 낮아지고 동태평양의 기압은 더 높아지니까 A가 더 큽니다. B보다. 오케이. 맞는 말이네. 그쵸? 오케이. 교재나 이 평상시 수업에서 자세히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20번. 20번 문제도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안 해본 학생들은 좀 어렵다 느낄 수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자, 보통은 이 문제를 풀 때는 별과 행성은 반대편이다. 별을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별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T일 때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일 때가 1년이 더 지났을 때가 뭡니까? 마이너스일 때가 가장 밝은 거죠. 즉, 시선 속도가 가장 우리한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돌면 자, 이게 지났을 때 여기겠네. 이렇게 들어오는 시선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게 T 플러스 1이네. 45도씩 돌고 있구만. 그러면 여기 45도 여기가 45도니까 45도 도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45도 가겠지 뭐. 45도 T 플러스 2 T 플러스 3 T 플러스 3일 때 봐봐. T 플러스 3일 때 0 맞네. 시선속도 여기서 바라보는 속도잖아. 그쵸? T 플러스 4 T 플러스 5일 때 가장 올라가겠네. T 플러스 4 T 플러스 5일 때는 가장 멀어지는 이런 그림이죠. T 플러스 6 T 플러스 7 T 플러스 8 주기가 8이고만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T 플러스 8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중심변의 공전 방향은 기억 뭐 간단하게 찾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일 때의 시선 속도. 이 시선 속도가 가장 빠를 때의 시선 속도입니다. 자, V 최대 시선 속도야. 이게 공전 속도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얘의 시선 속도는 이게 최대 시선 속도에 자, 가로 세로로 했을 때 이 방향이죠.
오케이? 시선방향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 자, 내려볼게. 이거 45도, 45도, 45도. 그쵸? 이게 수직이니까. 그럼 V 코사인 45도네. 자, 시선 속도는 V 최대 코사인 45도. 그쵸? 오케이. 그럼 이 말은 이게 마이너스 V랍니다. 마이너스 V. 코사인 45 루트 2분의 1이죠. 넘어가면은 최대 일 때는 루트 2V 마이너스 루트 2V가 되겠네. 그래서 요때일 때는 T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2V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T일 때의 시선 속도분의 T일 때의 시선 속도는 자 T일 때 시선 속도 아까 봤죠? 최대로 갈게 최대. 그냥 V로 하지 말고 C일 때 우리가 최대에 대해서 T일 때의 시선 속도는 루트 2분의 1이죠. 최대 자 루트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37은 자 주기가 8이니까 8, 4, 32 4바퀴 돌고 5 남았네. 5일 때하고 똑같네. 5일 때는 여기네 여기. 그쵸? 가장 멀어질 때네. 그러면 방향만 반대죠. 최대일 때는 최대일 때, 최대 플러스일 때는 최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죠. 그쵸? 그럼 약분되면은 루트 2. 근데 앞에 밑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요렇게 풀어버리면 뭐 크게 문제가 없죠. 그쵸? 생각보다 안 어렵죠. 조금만 연습하면 되긴 한데 요번에 3월 모의고사가 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나와야 될 문제들이 잘 선별이 돼 있지만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이제 3월이니까 심화 있게 들어가면서 해주면은 6월, 9월 수능에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